그 여러분들 제가 사실 아침에 좀 연습해 봤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그 최민식 씨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게 수갑을 차고 너그 사장 남청도 살지? 내가 임마 너그 사장 밥 먹고 다 했어 임마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오냐 이거지.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 나는 너그 서장과 네트워크가 돼 있다. 너 까불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객 소스를 많이 갖고 있고요. 고객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다시 한번 연결돼 있다. 나도 너도 우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성격, 제품과 성격이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티를 늘 인정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댓글 하나 잘못 올라오고요. 우리의 그 쇼핑몰에 구매 후기 하나 잘못 올라오면 그 파급 효과는 한 개를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개를 잘 팔고도 한 개의 악성 댓글이나 부재중인 잘못 관리한 것들 때문에 9개가 무너지는 거예요. 꼭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꼭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A 5개를 얘기합니다. 인지,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인지, 보감, 질문, 행동, 옹호. 요건 제가 빠르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객을 설득하는 핵심이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제품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 그거 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화면상에 어제 멘토링 했던 기업도 있는데요. 요거 슬로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간접 홍보, 아니 직접 홍보할 거예요. 틴팅은 카팅입니다. 네. 나중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why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혹시 여러분 이 유명한 애플리케이션 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에 혹시 이거 하나 깔려 있습니까? 당근. 제가 특정 어떤 그 솔루션을 얘기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뭐 중고나라, 어떤 웹 기반에서는 중고나라, 모바일 기반에서는 당근. 저도요 처음에는 이 자꾸 저희 와이프 폰에서 당근 그러길래 뭐지? 뭐 깨톡 메시지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당근 정말 메아리 치듯이 울리는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해서 자기야 그거 무슨 소리야? 했더니 몰라도 돼.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화가 났었어요. 이제 알아보니까 이 당근 앱을 깔고 뉴스가 들어오거나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사람들은요 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그래? 내가 굳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 될까? No. 오히려 그러면은 호객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주는데 물건을 안 사면 미안하니까 객관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래 내가 검색을 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죠? 안마의자 체험관에서 좋다 이래놓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핸드폰 켜서 가격 비교하는 거. 사실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뀐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는 거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직접 보고 제가 막 개인기도 해드리고 자 당신 아이템 뭡니까? 분석도 해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제가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자주 만납시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있고요. 소비자 니즈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핸드폰은 무조건 큰 게 좋아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핸드폰은 무조건 휴대가 간편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핸드폰은 영상이 잘 돼야 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니즈도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자들끼리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야, 너 그 제품 써봤니? 별로더라. 너 그 식당 가봤어? 맛없더라. 그러는 순간 그 식당은 주차장이 점점 한산해지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 확장, 무한 경쟁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라면 경쟁은 겁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 혹은 아이템을 검색해 보세요. 혹시 나만 그 아이템을 쓰고 있고 나만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나요? 전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무한 경쟁이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여러분들이 내일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직업 같은 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지인들하고요. 네,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세요? 아, 예. 영어를 했습니다만. 교수님이세요? 아, 예. 어떤 학교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수줍게 저 강남 유니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말춤을 추는 거예요. 네, 우리 싸이님 덕분에 저희 학교 브랜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브랜드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딱 보여드리는 거, 혹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저게 뭐예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은 글쎄요, 삼성, 아디다스, 코카콜라, 그 밑에 건 모를 수 있지만 하겐하즈, 그 다음에 나이키, 하우루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인이 돼 있지요. 이거 뭡니까? 길 가다가도요, 딱 보면 와, 내가 뿌듯하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시내로 딱 들어가려고 딱 택시를 탔는데 정말 간판 모든 게 이 S사 간판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기사님께 이제 물어봤지요. 혹시 저 간판 어디 건지 아세요? 그랬더니만 삼숑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거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브랜드의 정의를 봅니다. 브랜드는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회사명, 브랜드, 제품명, 브랜드, 그 회사의 로고, 브랜드, 그 제품의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브랜드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매출, 각인 효과, 고객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과 수없이 마주치잖아요. 네,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나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길을 한번 나가봅시다. 이쪽 저쪽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걸 기억합니까? 내 갈 길을 가죠. 근데 내 바로 옆에 전지현 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전지현이다, 딱 기억하죠. 왜? 전지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각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브랜드 전략을 실시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우리 제품이 있을 때 우리께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걸 뭐라고 한다? 브랜드 전략이다. 사실 이 브랜드 전략은요, 디지털 마케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키워드로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전거를 제가 사고 싶다. 그럼 저는 이렇게 검색합니다. 40대 중반이 타기 편한 자전거, 또는 경량 자전거, 이런 식으로 1차 키워드인 자전거, 그 다음에 부연하거나 또는 세부 설명을 하고 있는 추가 키워드를 묶어서 문장 형태로 만들어서 검색을 하죠. 이게 검색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결국 이 검색은 단어, 조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단어, 조합이 바로 키워드고, 그런 키워드가 브랜드로 딱 검색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공식을 딱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공식은 두 개만 이해하십시오. 바로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 플러스 브랜드 연상 효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브랜드를 딱 봤어요. 에이, 그 나쁜 기업, 이런 데 있죠? 네. 또는 어떤 브랜드를 쫙 봤어요. 아, 저 기업 입사하고 싶다, 저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러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드린 거 다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연상이에요. 아, 길을 가다가 뭘 봤는데 그 브랜드가 떠오르더라.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빨간 색깔을 봤더니 콜라가 떠오르더라. 이해되시죠? 또는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파란색을 봤더니 또 경쟁사의 콜라가 떠오르더라. 그게 바로 브랜드 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포괄하는 총괄적인 마케팅을 할 때 그 컬러, 색감,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연상 효과에 무엇이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그 본인만의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어떤 분들은 눈썹을 좀 진하게 길게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립스틱을 바를 때 빨간색을 선호하시는 분, 분홍색을 선호하시는 분들 다 본인만의 특징이 있지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가 앙드레 김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딱 떠올리면 뭡니까? 하얀 옷에 어깨 뽕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디지털 세상에서 또는 디지털 마케팅 채널에서 자주 노출되고 그 브랜드를 보고 또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느낌을 봤을 때 아, 그 제품이구나. 아, 그 회사구나. 이런 걸 인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마케팅 자산관리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